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신바람 강의 넷장으로 삽시다. 제 1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는 아마 김경희 교수의 창의력에 대해서, 이분 책은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강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여기서 교육학에 대해서, 창조력에 대해서, 특히 창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 국내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들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벨상이 어떠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 처음부터 유학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창조력에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창조력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일반 국민으로서 창의력에 대해서 상당히, 4차 산업은 결국은 창조력이 중요하잖아요. 창조력에 대해서 나도 조금 책을 좀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토렌스 창조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체크해가지고 너는 창의력이 몇 점이다, 그렇게 점수화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그림으로 하고, 성인에서는 이제 말로 이렇게 언어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이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렌스 교수 밑에서, 거기 아마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인가, 거기에 이제 심리학 교수일 거예요, 아마. 교육학 교실인가, 하여튼 그건 확실히 않는데, 토렌스 창의력 테스트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분도 한 1년 전부터서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창조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좋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고를 할까 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분은 이제 미국 가서도 창조력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교수도 하시면서, 그런데 이분의 이제 창조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신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설문지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책을, 그분의 김경희 교수의 책을 본 건 아니지만은, 뜰 밖에서 애들을 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 애들은 전부 뛰어노는 것을 많이 권장하거든요. 뭐 대학 시험 볼 사람은 이제 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 별로 안 시킨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아메리칸 풋볼 같은 것도 막 좋아하고, 예체능 것을 많이 권장하라고, 또 이제 캠핑 같은 걸 많이 다니고, 어울리는 거, 서로 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협동해서 하는 그 놀이 같은 거, 체험 같은 거, 실험 같은 거, 그런 걸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리고 숙제가 별로 없어요. 사적인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나 부모의 가이드에 의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런 사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창조에 대한 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인을 한국에서 지냈고 미국에서도 지냈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이제 유학 생활이 있었는데 결국은 동감하는 바가 많고 그래서 가까워져서 그분의 강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특히 출신이 이제 대구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대구가 그 근처가 했던 이제 고향이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머니의 교육 방침을 많이 이제 본받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어머니는 이제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40점 만점만 40점을 시험 보고 와서도 잘했다 최선을 다했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밖에 안 돼 100점이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뭐 40점이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돋아주고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은 이제 잘할 수 있어 너는 다음에 잘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게 좌절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이제 강의에서 내가 슬쩍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창의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근데 대구 지방에 이제 능금, 사과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를 이제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서. 그리고 이제 가정이 넉넉지 않고, 그래도 여하튼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여하튼 창의력에 이게 전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머니의 대물림이라고. 어머니가 애들의 거울이 되는 거죠. 어린애의 거울도 있지만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의 거울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를 실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와닿는 적이 뭐냐 하면은 의학계에서도 뇌과학 쪽에서도 거울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고 그런 실적인데 여튼 능금나무를 이제 잘 자라고 능금을 많이 수확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게 비유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잘 크고 또는 창의력이 잘 발달하고 그러려면은 사과나무가 잘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사과나무를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좋다. 그래서 자기 이론인 것 같아요. 이제 4S라고 창의력의 기본이 되는 이제 지지대가 뭐냐면은 4S. 첫째는 선. 사과나무가 태양이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쬐야지 이제 사과가 잘 성장을 한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는 스톰. 이제 날씨가 궂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겨울에도 이게 눈밭에서 커나갈 수 있는
시련을 많이 거쳐야지 사과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잘 성장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소리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과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는 것을 봤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제 세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네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 공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나 상하나무가 서로 밀집해서 있으면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자가 수분 같은 거, 그리고 포리네이션, 그러니까 꽃가루가 이렇게 벌이 이렇게 날라주고 해야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일이다고. 땅. 이제 땅에 있는 자양분이 많이 있어야 되고, 땅이 이제 거름져야 되고, 양분이 많아야 되고, 이제 거름을 잘 해서 서포팅을 해줘야지 사과나무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사과도 잘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력도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4S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교수님이.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선이라는 것은 사과나무가 이게 자라는 데 있어서 역시 이파리가 녹말 작용을 해서, 녹화 작용을 해서 잘 자라야지 이게 열매가 잘 맺기 때문에 햇빛이 따뜻해야 되고, 이것도 햇빛이 있다는 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목표고, 또 희망을,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이게 두 번째 스톰은 여러 가지 악조건, 겨울, 사계절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 같은 거랄지, 그런 것이 튼튼해야지 열매가 잘 맺는다. 그래야지 이제 창의력도 좋아진다. 그런 것을 빗대서 이야기한 거고, 소일은 이제 이런 문화의식이랄지, 그 바탕이 되는 이제 토양이랄지, 그런 이제 문화의식, 그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그게 건강한 열매가, 과일이 생기고 창의력도 한다. 그 이제 자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4C라고 이제 김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 교수는 창의력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국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육자로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노벨상이 수상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김 교수가 밝혀낸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IQ가, 노벨상 수상자는 IQ가 120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20 이하 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노벨상 수상자가.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해서 노벨상 탄 게 아니다, 창의력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IQ는 해년마다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이 창의력 테스트는 10년마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IQ 테스트도 10년마다 미국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심사위원인가 뭐 자문위원도 하시고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기에는 미국에는 IQ는 자꾸 발전을 하는데 창의력은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상당히 괄목하게
받아들였죠. 학자들 간에. 그래서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남기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쭉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적어가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직접적 이분은 한국하고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교육 그리고 창의력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동양인, 특히 한국인, 동양인 중에서도 동부라 그러면 결국은 베트남도 동부가 들어가나 모르는데, 하여튼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동양 거기에서 물론 좋은 의식 구조도 있고 서양보다도 월등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한국은 이제 IQ가 좀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엄마 때문에 교육이 안 된대요. 교육 전문가잖아, 그 사람이. 김 교수가. 그러니까 교장이 깨우치고 해야지 교육 철학이 바뀌어져 가지고 빨리빨리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교육 정책이 너무나 느리고 답답하다 이거죠. 근데 나의 생각도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나하고 의견이 똑같으니까 동료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사회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동양사회가 나쁜 것은 전통적인 동양 그 사상은 집단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부심, 메타인지, 창의력을 중시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란 말이죠. 과거에 중국 문화나 동양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서양의 르네상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동양이 문화가 꼬꾸라지고, 뭐 일본은 더더구나 그랬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잘 살게 됐는데, 그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좋은 생각이나 특히 창의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해서 빨리 실천하면 되잖아요. 뭐가 꾸물꾸물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이지 않다. 동양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창의적이지 않다. 그 창의적이지 않다 그 말은 개인적인 그런 능력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내 강의에서 이야기한 서양의 발전하는 정신적인 기둥은 자유스러운 선택의 중요성, 개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responsibility,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책임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가 발전한 거죠. 서구 문명이. 그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제 입시 지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문하고 뭐 서당에서 뭐 공부하면은 뭐 창의력이 얼마나 발휘되겠어요. 맨날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지, 그냥. 그래서 특히 이분은 아마 외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한다고. 그런데 나는 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보다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병이 뭔지는 내가 책을
저기 20년 전에 1994년이죠.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 26년 전에 한국병을 했는데 거기서 저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 자부심이 모자라다. 그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상력이 개별적인 자유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토론 때문에 그런지 입시 지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상력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또 지적을 했어요. 전문성이 또 부족하다고 그러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가가 별로 없어서 따지는 문화도 능력도 없고 다른 전문가와의 교류도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판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약하고, 그래서 그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전국 이제 중고등학교를 많이 이제 강연도 다니고 그런 바에 의하면은 엄마 때문에 이게 망친다 이게요.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망가지면은 창의성도 없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뭐 그렇게 뭐 긴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교사들이 잘 따라주고, 그래서 도전 의식을 해야 되고 실패도 자기 무릅쓰고 견딜 수 있는 능력, 메타인지가 됐든지 창의력이 됐든지 자아 자부심이 됐든지 간에, 또 너무나 동양 문화는 이기적이다. 그리고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어졌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튀는 거 또는 이제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런 말로 지금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구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순간 튀는 문화랄지 개성주의랄지 다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제 교육이 됐든지 부모 밑에서 교육받는다든지 소홀하다는 것은 인성교육이랄지, 인성교육도 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못해요. 실천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성교육 뭐 헌장 어쩌고 저쩌고 몇 년 전에 뭐라고 싱가포르나 미국에 따라서 흉내만 냈지 실천력이 없어. 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와 싸우는 데만 정신이 없지. 그리고 교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어르신이 없다 이 말이죠. 지도자가 없다. 사회 정책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다른 분야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공계통의 과학적인 과학자들도 예체능을 열심히 한다든가 다른 융합 학문을 한다든가 또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의견을 잘 청취한다든가 자기의 개성을 발표한다든가, 또는 이제 토론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죠, 모든 게.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그러니까 검증된 책을 창조에 대한 그런 책들을 잘 흡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창의력을 보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융합학문에 있어서는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보통 자기 직업 의식을 제외하고 음악을 하면은 창의력이 2배나 상승된다, 올라간다. 그리고 미술을 하면 7배나 올라간다, 창의력이. 또 공예라는 것이 이제 뭐 대패를 들고 밀고 목수일이죠. 목수일도 상당히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취미 생활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공예를 같이 하면은 7.5배가 창의력이 올라간다. 또는 글쓰기를 하면은 12배가 창의력이 상승한다. 또 예술 공연을 같이 하고 연극을 하고 그러면 22배나 올라간다. 그런 게 22배라는 것은 내 생각에 그래요.
서로 다른 분야를 믹스를 한다고. 창조에서 믹스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난 강의도 그랬잖아요. 믹싱. 이게 융합학문 뭐 그런 건데, 인지활동, 창조조를 하면 인지활동은 3B를 하고, 메타인지도 발전시키고, NLP의 심리학도 뭐 이런 동기부여에서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창의력은 4차 산업에 동시에 창의력이 높으면은 결국은 창의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스타디가 축두협 여기에서 이제 관여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전전두협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창조력이라는 게 대뇌 피질 전체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제 창조력이 이게 생기려면은 영감을 얻어야 되고, 또 무슨 자꾸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을 넘어나면 지루하니까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화를 시켜야 하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예술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창의력이 높잖아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더 사이스럽다고 해. 예체능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전체가 관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력이라면 온 신경 시스템이 다 통합적으로 열심히 총체적으로 한 번에 기능을 발휘해야지 창조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신경 시스템.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NLP 심리학에서 모든 지각이든지 운동신경이랄지 뭐 앞쪽에 있는 뇌랄지 뒤쪽에 있는 뭐 뇌랄지 전부 다 합동해서 발휘시키는 것이 이제 창조력이다. 그렇게 우선 운을 띄우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열장으로 삽시다 18강 강의 제4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 관한 자아 발전, 거기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저번 중국에 관한 강의에 있어서 랑치 차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초기 역할을 한 사람이 랑차치오가 아닌가. 그래서 유럽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랑차치오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동양에 자기들 이제 중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이제 중화 사상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들이 최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중화 사상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오랑캐고 자기들이 모든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서 궤도가 이렇게 뱅뱅 돈다고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화 사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문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나는 그 중화 사상이 굉장히 무섭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곧 죽어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프라이드가 뭐가 있냐면 아우 중화사장으로 중국이 최고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자꾸 미국하고 너무나 일찍 붙어서 다투고 대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천천히 해도 될 건데 지금부터 무역전쟁이고 뭐 금융전쟁이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여튼 저기 랑체차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때 그 방문한 게 1919년이니까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셨다고 이분이. 보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뭐 기계문명, 대포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1차 대전이 끝난 그 시점이니까 신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끝나니까 조금 실망을 했던지 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문화, 중화사상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일본같이 이제 서구의 과학문명은 발전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평화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여하튼 평화회의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서 지금 현재의 유엔의 전신이 뭐냐면 유엔 연맹이라고 그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1차 대전 바로 끝나고 이분이 이제 유럽 저기 공부하는 그 여행한 그 즈음에 국제 연맹이 태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과학 문명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서양 문명하고 동양 문명을 화합을 해서 그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루신인데요. 이제 또 책을 하나 이제 근래 금년에 나온 책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금년에 나온 책 중에서 이런 중국의 얼굴이라고 박세범 교수가 만들어낸 책인데 이분이 이제 아큐에 대해서 루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시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임영욱 교수란 분이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루시는 아큐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창작해서 중국의 의식 구조를 비판하고 거기를 이제 개선하는 걸 고민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몽 소설이죠. 창작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루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제 김사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동경제들을 나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후기죠. 후기 때 동경제들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천재적인 문학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큐백작이라는 이제 소설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 전부 다 개화 시대에 어떻게 문학적으로 우리나라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김사령 씨가 한 30대인가? 그때 빨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그랬는데 그 의용군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월북을 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월북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큐르 그 정전이랄지 루시를 너무나 흠모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이제 그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큐 백작이라고 좀 서로 비교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런 발굴되지 않는 문학가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이제 그분의 이제 후기 작품 중에 태백산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랄지, 그런 가난이랄지, 민족의 비애랄지, 그런 것을 한탄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태백산맥이라고 자기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태백산맥의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는데 그분이 그 사람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연결하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퍼지고 그런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개화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또는 일본에서나 다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학자들은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세 번째 한근기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뭐 그런 이제 걸출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온 때가 이제 한근기였고, 두 번째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가 이제 처세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아주 걸출한 이제 충신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위증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무리다.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기는 언제냐면은 건영제, 그러니까 청나라의 건영제 또는 뭐 황제들이 이게 세 황제가 있었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건영제 이게 내치를 잘 해가지고 번영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는 서태후라는 이제 여자가 이제 막구 정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왕의 이제 어머니 뻘이 되는 서태후가 세도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정치가 조금 흔들렸는데 그때 또 마지막으로
신하를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증고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공자, 맹자, 성리학도 잘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역부족에서 이제 자꾸 청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가 누구냐면 이용장 외무대신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면하고 끈기 있고 적응을 잘하고 단련하고 인내를 잘하고 수양을 깊이 하고 또 분배의 정치를 잘 펼쳐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의식을 연마하는데 사회적인 공정, 개인적인 도덕 그런 것을 많이 정치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꼭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덕 그 자체가 바로 서양의 책임의식하고 거의 필적하는 그런 사회적인 핵심 가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어 루신이 이제 악기 정전을 저수를 했는데 그 저수 그 내용물을 보면은 아큐라는 주인공의 머리는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신문화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굉장히 하층 계급이고 동네 이제 품팔이로 일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자기 반성과 자아 비판도 별로 않고 부정적인 이제 의식 구조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귀신이다. 아키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뜻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편찬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이제 그 왜곡된 자아 방어 기제를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핑계를 대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이드의 자아와 무의식, 자아 심리학의 거기에 이제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이제 루시는 자부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서양 문물 정신학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고민한 끝에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우연히 책을 보니까 아큐 정전도 내가 읽어봤는데 그 왜곡되고 약한 자아 자부심 그게 이제 특색이 아큐의 심리 상태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걸 자꾸 자기를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이제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그게 그러니까 반자라는 말이죠. 자아가 있고 반자. 반자는 예를 들어서 왜곡된 자, 포장된 탈을 쓴 자.
참 자아가 아니죠. 왜곡된 자아죠. 그걸로서 간신히 이제 메꿈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정신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이야기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포장하고 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큐의 주인공의 이제 성격이란 말이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한참 후에 지금도 아마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후이라는 이제 중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큐의 내용을 보면 6번 정도의 찰나적인 생각의 모멘트가 있었다. 순간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 정신 승리법을 예를 들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 승리법을 위해서 이제 모면하고 그러는 이제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자아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고 포장을 해서 또 이제 자기가 평론을 해놨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마 왕후이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학자가 아닌가,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시진핑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중국 학자나 교수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주의 해석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이제 하고, 이제 개인 자아로 이제 승부를 걸려고는 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그런 모든 이제 안보 그런 태도가 패권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그 미국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에 어느 정도는 통치하는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중단기로 가면은 개인 자아의식이 발전하지 않고는 문명이나 모든 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 세계 추세나 또는 학문의 흐름이, 그것을 이제 반해서 중국이란 큰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사회주의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가서는 그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자아 자부심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현대에 가까워 가지고 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양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중국 국민성을 너무나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만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떠돌아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생각되는데, 하여튼 루신 엘프는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루신, 아큐, 그 다음에 후웨이가 이제 해설한 것이 6가지의
순간, 왕후이가 이제 제시했던 6가지 순간,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다고 막 식구의 트림도 하고 이쑤시개를 쓰는 거 신용을 하고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국민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제 문화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문화가 발전이 안 됐죠. 그래서 문화혁명 후에 이제 고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추악한 중국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일본 국민성은 조금 특이한 게 많고 중국의 나쁜 의식구조, 추악한 중국인, 추악한 한국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추악한 한국인을 이제 한국병, 한국의 부정적인 의식구조 6가지 그런 것을 내가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나 고양 선생이 추악한 중국인에 대해서 쓴 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부정적인 의식구조상 특히 자아 자부심에 관한 한 중국 의식구조나 한국 의식구조나 나쁜 점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 내용 같은 거 보양 선생이 한국병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슷비슷한 것을 다음 강의에 다시 또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